LA 한인타운의 베이커리에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직원에게 총을 들이대고 1분 만에 현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의료 허위 청구로 돈을 빼돌리던 수백여 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피해액만 수십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오는 2026년까지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을 챙겨 먹는 사람이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다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000를 지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한인타운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한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에 무장 강도가 들어 1분 만에 현금이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도범은 얼굴을 가리고 손님인 척 태연하게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와 현금을 챙긴 뒤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한인타운에서 총기가 연루된 사건도 이제 적지 않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베이커리 카페.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 얼굴을 전부 가린 수상한 차림의 한 남성이 영업 마감을 하고 있던 카페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아무렇지 않게 들어온 이 남성은 자연스럽게 계산대 앞으로 다가섭니다. 한 직원이 응대를 위해 다가서자 그 순간 남성은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들었고 놀란 직원은 재빠르게 몸을 숨깁니다. 네, 손님인 줄 알고 이 친구들 물론 들어올 때부터 이상했지만 뭐가 다 가리고 들어오니까 이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메고 있었던 가방에서 총을 꺼내서 총을 든 강도범은 직원에게 현금 계산대를 열라고 요구했고 현금을 챙긴 뒤 유유히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범인은 이곳에서 $1,000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모든 범행은 단 1분 만에 이뤄졌습니다. 특히 너무나 태연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사라지는 강도범의 태도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Saw that guy walking around like 10 minutes, just walk but walk fast. 직원들은 당시 강도범이 인종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장한 채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는데 이제 자기 목소리 아닌 것 변조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사건 직후 직원들은 곧바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30분이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했다며 경찰 대응에 실망감도 나타냈습니다. 피해 매장은 결국 영업시간 단축을 결정했고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사실 그게 막막하거든요. 현재 용의자는 붙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Suspect was described as a male, mid-30s, black ski mask, gray gloves, and black clothing. As of right now, the suspect is still outstanding. 올해 LA시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지난해보다 17% 증가했고 특히 음식점과 주류 매장 등에서는 43%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강도 사건과 점점 더 뻔뻔해지는 강도들의 범행에 업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미 전역에서 27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 허위 청구 사기로 수백 명이 기소됐습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의사 76명과 전문 간호사, 기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들을 포함해 190명 이상이 의료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노인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고 비싼 상처 이식 수술을 진행했거나 과다 청구, 의약품 도매 유통업체에서 불량 상품이나 표기가 잘못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사이 500명의 환자들에게 상처 이식으로 9억 달러가 넘는 허위 청구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환자로부터 이전에 처방받았던 약품을 구입해 그 약품을 다시 재판매하기도 했으며 이 때문에 일부 환자들이 약을 잘못 처방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t does not matter if you are a trafficker in a drug cartel or a corporate executive or medical professional employed by a healthcare company. If you profit from the unlawful distribution of controlled substances, you will be held accountable. 한편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2억 3천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고급 차량, 금품을 압수했고 법무부는 계속해서
이 같은 광범위한 의료 사기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이 오는 2026년까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경제학자들은 주택 가격이 올해 4.5%, 내년은 5%, 그리고 오는 2026년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높은 몰기지 금리 등 주택 거래를 제한하는 요인들이 많아 2026년까지 현 주택 시장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 주택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후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급등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30년 만기 몰기지 금리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8%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팬데믹 이전 3% 이하의 저금리로 주택을 샀던 구매자들이 매도를 꺼리면서 공급은 더 제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주택 시장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와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LA시와 LA 카운티가 다음 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LA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7 27센트로 인상됩니다. 라크라 센터와 월넛, 마리나델레이 등 LA 카운티 직할구역도 7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7 27센트로 오릅니다. 최저임금 인상 적용 대상은 LA 카운티에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이며 모든 비즈니스에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LA 카운티는 지난 2022년부터 매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이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시정부가 비즈니스의 인건비 부담과 경영난 등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은 건강과 수명 연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국립암연구소는 만성질환 병력이 없는 성인 40만 명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타민제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할 확률이 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춰준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비타민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다고 나타난 것은 종합 비타민이 건강에 해롭거나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종합 비타민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영양 보충제 유행에 돈을 낭비하지 말고 필요한 영양 성분을 식단에서 섭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음식에서 얻기 어려운 중요 영양소는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한 달 동안 자가용을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000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우버는 다음 달 22일부터 한 달 동안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7개 도시에 175명에게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000를 제공하는 원 레스카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와 시카고, 워싱턴, 마이애미 등에 거주하고 차량과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18살 이상의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라임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 라이드 쉐어링 등도 이동수단에 해당됩니다. 우버 측은 차량을 소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월 평균 $1,000를 넘는다며 자동차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눈병에 걸렸을 때 처방받는 항생제가 치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안과학회는 2021년부터 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4만 5천 명의 어린이 환자를 조사한 결과
눈병으로 병원을 찾은 아이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치료에 전혀 효과가 없는 항생제 안약을 처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결막염과 같은 눈병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전되며 항생제는 결막염균을 없애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눈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눈병에 걸렸을 경우엔 인공 눈물이나 차가운 수건 등을 이용해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일부 해변가에 박테리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LA 인근 해변가의 박테리아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었다면서 해당 해변에서의 물놀이나 서핑 등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테리아 주의보가 발령된 해변은 산타모니카와 마리나델레이의 마더스 비치, 말리부 토판가 캐년 비치, 주마 비치 등 18개 해변입니다. 한편 당국은 핫라인과 웹사이트를 통해 해변 상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5개 주의 마켓에서 판매된 연어 슬라이스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대규모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훈제 연어 유통업체 포펜시푸드사의 연어 슬라이스 제품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포펜시푸드사의 훈제 노르웨이 연어 슬라이스 제품으로 알라바마와 아칸소, 일리노이, 켄터키, 루이지애나주 등 15개 주의 크로거와 페이레스 마켓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경우 고열을 동반한 심한 두통이나 근육 경직,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즉시 폐기하거나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웹툰 산업이 미국 증시에 진출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모 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뉴욕 나스닥에 상장한 건데 한국 콘텐츠 기업 중에는 첫 사례입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 나스닥 건물 전광판이 네이버 웹툰 대표 작품들로 채워졌습니다. 네이버 웹툰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뉴욕 나스닥 증시에 상장한 겁니다. 상장식에는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업 공개로 보통주 1,500만 주를 발행해 약 4,400억 원을 조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후 기업 가치는 약 4조 원에 이릅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 최고 가격으로 결정됐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중 한때 14% 넘게 올랐던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9.5% 상승으로 첫날 장을 마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네이버 웹툰은 150개국 이상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억 7천만 명을 기록하며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기업 공개로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IP 사업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인재를 확보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새로운 콘텐츠 포맷이라든가 실험 등을 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을 소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상장은 네이버 웹툰이 2005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20년 만에 이뤄낸 결과로 한국 콘텐츠 기업 중에는 첫 사례입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지난 2021년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한국 대사를 소환해 한러 관계가 악화된 책임이 한국 지도부 때문이라고 하자 정부도 안보리 이사국답게 처신하라며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일 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 26일 이도훈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면담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러 관계 훼손이 한국 지도부의 탓이라며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촉발하는 대립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대통령실을 겨냥한 것으로 최근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Этого не произойдет. Если это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то тогда и мы тоже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вряд ли понравятся сегодняшнему руковод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한국 정부가 미국의 속국이 되기를 멈추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작심한 듯 외무부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같은 수위로 응수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실수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안보리 상임 이사국답게 처신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정례화된 한미일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시작됐습니다.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을 비롯해 한미일 3국의 이지스 구축함 등 첨단 해상 전력이 동원됩니다. 한미일 3국이 해상 미사일 방어, 대잠수함 작전, 해양 차단 훈련, 사이버 공격 방어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동해 북쪽에선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열흘째 대규모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중국도 해군 정보 수집함과 고고도 정찰기를 동중국해에 급파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맹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밝혔습니다. 유족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구 이태원 참사 발생 뒤 한 달여쯤 지난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국가적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열린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퇴임한 김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당시 윤 대통령과 독대한 상황을 적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좀 더 일찍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는 조언을 건네자 윤 대통령이 말은 다 맞으나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했고 그 이유를 묻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답했다는 게 김 전 의장의 기억입니다. 김 전 의장은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고 당시 심정을 적었습니다. 야권은 즉각 대통령 입에서 극우 유튜버나 할 법한 주장이 나왔다. 극우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며 국정을 운영해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유족들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참담하죠.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그렇게 근거 없는 사실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그건 정말 이럴 수가 없는 일이고.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독대를 요청해 나눈 얘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린 점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 2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회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유족들을 만나 사과했는데요. 유족들은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23명의 희생자를 낸 아리셀 대표가 사고 이후 유족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입니다. 아리셀 대표는 아들인 본부장과 함께 찾아와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사죄를 드리고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족들은 참사가 난 이유와 안전관리 책임을 다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울분도 쏟아냈습니다.
봐봐요. 되게 우리 아들은 얼마나 멋진 아들인데 엄마를 잃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또 살아야 될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우리 부모들 우리 24살밖에 안 됐어요. 얘들 어떻게 살려고 화재 사망자 2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최종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인 5명과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으로 남성이 6명, 여성이 17명입니다. 화성시는 지역 내 5개 장례식장에서 유가족 뜻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청과 화성시청, 안산 다문화 어린이공원 등 6곳의 추모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최근 제주도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두고 간 편의점 쓰레기 사진이 논란이 됐는데요. 계속된 쓰레기 투기에 위험한 무단 횡단까지 결국 경찰이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젊은 남녀 4명이 차들이 오가는 왕복 4차로 도로를 아무렇지 않게 건넙니다. 중앙선에서 기다렸다 뛰어 건너는가 하면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무단 횡단을 합니다.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제지를 해도 서슴지 않고 길을 건넙니다. 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면 되고 아무도 위반하지 마시고. 무단 횡단을 하고도 오히려 경찰이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단속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상가 주변 곳곳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배전함 위에는 버리고 간 일회용 컵이 가득하고 건물 입구나 구석마다 외국어가 쓰인 쓰레기들이 수북합니다. 미식물 쓰레기통에 넣고 막 외부 쓰레기들을 막 많이 금지하는 쓰레기 경찰이 1시간 반 동안 현장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9명 가운데 5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제주 시내 거리도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이 더 많은데요. 최근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무질서한 행동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다녀간 현장이라며 쓰레기장처럼 변한 편의점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도로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하면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8만 9천여 명.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그 수가 더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어제 한국 경기 이천의 골프장에서 한 여성이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골프장에서는 지난달에도 이용객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54개 홀에 6개 코스를 갖춘 수도권의 한 골프장입니다. 골프를 치던 60대 여성 이용객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홀 두 번째 샷 차례에서 함께 홀을 돌던 여성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은 겁니다. 여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오늘 사고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시는지만 좀 듣고 싶어서. 조사 중이라 저희도 입장 밝힐 게 없고. 이 골프장에서는 지난달에도 카트 추락 사고가 났습니다. 9번 홀 티샷을 마친 이용객 2명이 카트에 타자마자 내리막길을 따라 낭떠러지에 처박힌 겁니다. 얼굴을 20반을 안팎 꿰맬 정도로 다친 이용객들은 골프장 측과 사고 책임, 피해 보상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골프장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70여 건에서 2021년에 1,467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타구 사고가 1,103건, 카트 사고가 364건이었습니다. 그 시간 간격을 그래도 1분이라도 조금 늦추면은 오는 공은 좀 덜 맞을 수 있고요. 고객 안전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 경찰은 숨진 60대 여성의 사고 당시 상황을 일행과 경기보조원, 골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3.1절이나 현충일, 심지어 얼마 전 6.25 전쟁 기념일에도 도심에서 굉음과 연기를 내며 위험천만한 폭주를 일삼는 이들이 꼭 출몰하는데요. 한바탕 즐기고 도망가면 끝이라 생각하겠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보실까요? 달려오던 차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자 길가에 서 있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원을 그리던 차량은 쏜살같이 어디론가 사라지는데요. 또 다른 도로에선 오토바이들의 고개 운전이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무시는 기본, 소화기까지 분사하며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고요. 요란한 경적과 엔진 굉음은 덤, 경찰차를 들이받을 듯 달려들고 쫓아가며 조롱하는 등 도로를 무법지대로 만듭니다. 지난 3월 대전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폭주족들의 난동 모습인데요. 폭주 전 SNS에 사전 공지까지 하며 구경꾼들을 모으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속도를 높여 달려오던 오토바이 2대. 곧 쾅 하고 부딪히고요. 쓰러진 운전자가 도주하려던 순간 옆에서 나타난 경찰관에게 드디어 붙잡힙니다. 속이 다 시원하죠. 이후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고요. 석 달간 이어진 추적 끝에 나머지 폭주족 일당 10명 모두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누리꾼들은 한심해도 너무 한심한 이들의 위험한 난동, 더는 보기 싫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성북구의 한 슈퍼마켓 앞인데요.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는 남성, 신발도 신지 않은 게 좀 이상해 보이죠. 남성은 매대 위 신발 하나를 집어들더니 돈도 안 내고 신어보고요. 곧바로 자리를 뜨다 주인에게 붙잡힙니다. 단순한 절도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는데요. 출동한 경찰에게 발길질까지 하던 남성,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고요. 눈빛이 풀린 듯한 모습에 마약 검사해봤더니 대마 양성 반응, 20대 미국인 남성 결국 구속됐습니다. 누리꾼들은 마약이 정말 우리 일상 곳곳에 퍼져 있는 것 같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싱크홀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미국에서 거대한 싱크홀이 축구장을 집어삼키는 장면이 CCTV에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우주에서 운석이라도 떨어진 걸까요? 현지 시간 26일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공원 축구장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사고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축구장 한복판이 움푹 파이는가 싶더니 뿌연 흙먼지와 함께 집안이 폭삭 내려앉으면서 순식간에 조명등을 집어삼키죠. 싱크홀 크기는 폭 30여 미터, 깊이 약 9미터에 달했는데요. 축구장을 포함한 공원 일대는 출입이 금지됐고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축구장 아래에 있는 지하 강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아슬아슬하게 맥주를 올린 채 남다른 균형 감각을 뽐내는 남성. 몇 잔이나 되나 세어보니 무려 9잔입니다. 놀라운 균형 감각을 자랑하는 이 남성은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축구대회 유로 2024의 자원봉사자라는데요. 이 묘기 덕분에 유로 2024의 명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머리 위에 하나하나씩 맥주를 올리고요. 마지막 잔까지 올리는 데 성공하자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하는데요. 머리 위에 맥주 9잔을 올린 채 권투를 하는 퍼포먼스까지 펼치죠. 가히 균형 잡기의 달인이라고 불릴만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